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용어로 유효핵전화와 원자반지름과 이온화 에너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주기율표에서 유효핵전화, 원자반지름,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적 성질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2주기, 3주기 원소의 유효핵전화, 원자반지름, 이온화 에너지를 그래프에 표시하고 그 경향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요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유효핵전화 전압값을 드리고 원자반지름 값을 드리고 이온화 에너지 값을 드리고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려보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 뭘 적으셨나요? 같은 주기 내에서는 자 얘가 2주기고 얘가 3주기죠. (2주기고) (3주기니까)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유효핵전화가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즉 2주기보다는 3주기가 더 같은 족에서는 2주기보다 3주기가 더 유효핵전화가 더 크다.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2, 3주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약간 커진다. 그럼 유효핵전화가 점점 커지는 이유는 뭘까요? 같은 주기 내에서 유효핵전화가 커지는 이유, 그 다음에 왜 3주기가 유효핵전화가 조금 더 큰지 이걸 이제 오늘 제 수업 시간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원자반지름 그래프를 보시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2주기도 감소, 3주기도 감소. 근데 2주기랑 3주기를 비교하면 3주기가 조금 더 원자반지름이 크다. 그럼 그 이유는 뭘지를 배워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증가한다. 대체로라고 쓴 이유는 13족과 16족 원소가 한 번씩 낮아지죠. 에너지가 오히려. 그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해 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왜 3주기로 가면 오히려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린트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먼저 유효핵전화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유효핵전화란 전자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핵전화. 자, 원래 수소 원자는 1 플러스 밑에다 그리죠. 저는 그 공간을 이렇게 쓰려고 만든 거니까 1 플러스라는 핵전화가 있어요. 이게 핵전화죠. 우리가 이렇게 1 플러스라는 핵전화를 우리가 이제 Z라고 말할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자의 주위로 전자가 돌고 있다. 전자가 하나만 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수소의 이 전자는 이 핵전화를 모두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핵전화 값은 1 플러스인 거죠. 즉 전자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핵전화를 우리가 유효핵전화라고 하고 얘를 기호로 Z 이렇게 쓸 겁니다. 유효핵전화가 1 플러스가 되는 거죠. 수소는. 왜? 방해받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전자는 하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탄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탄소는 양성자가 6개죠. 이 6개의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핵전하는 핵의 전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핵의 전하, 중성자는 전하가 없으니까 핵전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양성자의 개수일 거고, 탄소는 양성자 6개니까 얘 핵전하가 6+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즉 최외곽 전자 중에 하나인 이 전자를 생각해 봤을 때 얘가 느끼는 핵전하가 6+라는 핵전하를 온전히 느낄 수 있을까? 느낄 수 없어요. 왜? 안쪽 껍질에 전자가 있으니까. 이 안쪽 껍질에 전자가 있으니까 이 전자가 이 핵전하를 느끼려고 해도 얘가 방해를 하는 거죠. 이 전자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이 전자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 전자를, 안쪽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A라고 하면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즉 A에 의해서도 방해를 받죠. 이 핵전하를 느낌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보의 원자 모형보다는 현대 원자 모형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걸 전자 껍질로 그리지 않고 사실 오비탈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오비탈로 생각을 해도, 자, 첫 번째 전자 껍질의 오비탈은 1s죠. 1s는 3차원으로 그렸을 때 구형이었고, 그리고 이 원자핵에 되게 가깝게 존재할 확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존재하는 이 전자도 가려질 거예요. 핵에 가깝게 전자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비탈의 모형으로 이해해도 가려지는 게 이해가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는 어떨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죠. 같은 껍질에도 전자가 여기 지금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얘에 의해서도 이 핵전하가 방해를 받을까? 얘가 느끼는 핵전하가 방해를 받을까? 즉 유효 핵전하가 더 약해질까를 물어본다면 맞아요. 왜? 얘네 사이에도 반발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B,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에 의해서도 이 핵전하를 느끼는데 방해를 받아요. 그 방해받는 정도를 우리가 가려막기 효과라고 합니다. 가려막기 효과 또는 가림 효과. 그래서 우리가 유효 핵전하를 실제 원자가 갖고 있는 핵전하에서 얼만큼 가려지는지, 이 가리움 상수를 뺀 값을 유효 핵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리움 상수에 영향을 미치는 건 A라는 전자도 있고 B라는 전자에 의해서도 가려질 텐데, A랑 B 중에 더 많이 가리움 효과를 주는 건, 가려막기 효과를 주는 건 A에 의해서 가려막는 효과가 더 크겠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전자 껍질에 의해서 가려지는 정도를 마이너스 정도를 0.35 정도씩 빼고 개당, 얘는 0.85 정도로 뺍니다. 더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건 그냥 1씩 빼요. 전자 하나당.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내는 방식도 있지만 여러분은 꼭 이 식을 몰라도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안쪽 전자 껍질에 의해서 가려지는 것, 같은 전자 껍질에 의해서도 가려지는 것, 그 중에서 안쪽 전자 껍질에 의해서 가려지는 정도가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크다. 너무나 궁금하면 유효핵전하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이 유효핵전하는 얘가 갖고 있는 유효핵전하가 6+죠. 거기서 얼마를 빼는 거예요? 전자 한 개당 안쪽에는 2개 있죠? 2 곱하기 0.85를 빼고, 얘는 하나, 둘, 세 개죠. 얘 빼고, 그러면
더하기 3 곱하기 0.35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나요? 1.05 더하기 1.05 더하기 16, 18, 1.8인가요? 그럼 2.85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느끼는 핵전화가 3. 얼마구나. 3.15가 되겠구나. 그래서 6보다는 작아지는구나. 그러면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한 개밖에 없으므로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은 없고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만 존재하기 때문에 양성자 수에 의한 핵전화와 같은 1 플러스다. 그 다음에 전자가 2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핵전화를 따지려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 뿐만 아니라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도 고려해야 된다. 전자가 2개 이상이기 때문에. 한 전자에 작용하는 유핵전화는 다른 전자와의 반발력 때문에 양성자 수에 의한 핵전화보다 작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원자 유핵전화는 플러스 6보다 작다. 왜 작아지는 이유는 가려막기 효과 때문이다. 가려막기 효과가 무엇인가? 그럼 가려막기 효과는 핵전화가 작아지는 것은 다른 전자들에 의해 핵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자신보다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에 의해서도 가려지지만 자신과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에 의해서도 나타나며 이를 가려막기 효과라고 한다.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는 같은 전자 껍질보다 안쪽에 있는 게 더 크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같은 전자 껍질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는 더 작다. 그럼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에 따라 원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는 이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1 증가할 때 유효 핵전화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양성자가 일단 많아지겠죠. 원자 번호가 1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양성자 수가 하나 많아지는 거죠. 그럼 양성자가 하나 많아짐으로 양성자 수에 의한 핵전화는 1이 증가해요. 그리고 같은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많아지죠. 같은 전자 껍질의 전자가 한 개 많아짐으로 가려막기 효과도 증가해.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유효 핵전화는 얘에서 얘를 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는 건 얘도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더 클까요? 얘 증가하는 게 클까요?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클까요? 얘는 어차피 같은 전자 껍질에 의해서 가려지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1은 증가하지만 얘는 0.35만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크죠. 그래서 결국 유효 핵전화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핵전화도 증가하고 가려막기 효과도 증가하지만 핵전화 증가하는 정도가 더 커서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렸던 거죠. 유효 핵전화 원자 번호. 그죠? 그 다음에 2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가 커진다. 3주기에서도 같은 경향성을 보인다. 같은 경향성을 보이는데 얘가 2주기라면 3주기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다음 장에 보시면 다음 주기로 바뀔 때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여 가려막기 효과가 크게 증가하죠. 그렇죠? 전자 껍질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 2주기를 생각해보면 2주기는 전자 껍질이 여기 이제 핵이 있고 전자 껍질이 하나 여기에 있어서 2주기에서는 이 안쪽 전자 껍질에 의한 게 하나였다면 3주기에서는 안쪽 껍질이 2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가리움 효과가 엄청 커지는데 느끼는 유효액 전하가 크게 증가함으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가 크게 감소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결국 2주기보다 3주기가 더 크다는 얘기는 2주기보다 3주기가 조금 더 크다는 얘기는 핵 전하의 증가 앞에서 봤을 때 양성자 증가에 따른 핵전하의 증가가 양성자 수 증가에 따른 핵전하의 증가 영향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2주기라면 얘가 3주기가 나트륨이 조금 더 높고 베릴륨보다 마그네슘이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커진다. 그리고 수소가 느끼는 핵전하는 딱 1이라는 것 보이죠? 그리고 헬륨이 느끼는 핵전하가 2여야 되는데 2보다 약간 부족하고 리튬은 3이어야 되는데 거의 많이 내려가죠? 그죠? 4여야 되는데 많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원래 가지고 있는 핵전하에 비해서 유핵전하는 작아진다. 그럼 전자수에 따른 유핵전하를 한번 보자. 즉 이온에서의 유핵전하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플루오린 원자는 핵전하가 9+고 2개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는 거죠. 근데 플루오린 이온이 된다면 마찬가지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최애각 전자가 8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7개가 있잖아요. 얘를 8개로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온이 되는 거예요. 음이온이 되면서 그럼 여기 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였는데 8개 하나를 더 받아서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그럼 봅시다. 얘는 그대로 핵전하가 얘도 9+, 얘도 9+. 핵전하는 변화가 없어요. 대신 전자가 하나 더 생기면서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많아졌죠. 같은 껍질에 의한 전자에 의해서도 가리움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S가 이만큼이면 이만큼 빠지겠죠. 더 많이 빠지니까 유핵전하가 더 많이 감소한다. 반발력이 증가해서 유핵전하가 감소한다. 그래서 이온이 되면 전자수가 증가하고 유핵전하는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그 다음에 전자수가 감소하는 경우는 나트륨 원자. 나트륨은 금속이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2개, 8개, 하나 있죠. 얘가 나트륨. 나트륨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는 것이 안정합니다. 그럼 얘는 양이온이 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전자 껍질이 없어지고 2개, 8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이 감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효핵전하는 증가하는 거예요. 즉 얘가 이 하나, 마지막 전자 껍질에 있는 이 하나의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와 이 8번째 마지막 여기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 A와 B 중에 핵전하는 당연히 누가 더 클까요? B가 더 크죠. 당연하죠. 안쪽에 의해서 안쪽 전자에 의한 가리움 효과도 차이도 엄청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자가 하나 감소한 거기 때문에도 유핵전하가 더 커지는 거고.
유효핵전화가 원래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저한테 질문을 오시면 돼요. 아니면 이번에는 우리 한번 계산해볼까요? 아까 그 식으로? 그러면 혹시나 누군가는 식으로 했을 때 더 이해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유효핵전화는 그냥 나트륨일 때는 11 플러스에서 뭘 빼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전자가 10개죠. 10개니까 아니지. 얘는 마이너스 1로 해야 돼요. 얘는 마이너스 0.8. 같은 전자는 없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6. 0.85였던 것 같기도 해서 잠시만요. 확인이 어렵네요. 아까 우리 얼마로 계산했죠? 0.85, 0.35 그쵸? 0.85 같아요. 0.85니까 0.8 빼기 0.85 곱하기 8 만큼 빼면 남는 건 1.7 곱하기 4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치? 28, 6.8 8.8을 빼는 거니까 2.2가 남나요? 그럼 얘는 Z 이펙티브는 원래 얘가 갖고 있는 게 11 플러스에서 얘는 0.85고 얘는 0.35니까 0.85 곱하기 2 그 다음에 0.35 곱하기 7 0.35 57에 35 37에 21 23인가요? 2.45고 얘는 1.7이니까 5, 1, 4 4.15를 빼는 거죠.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알겠죠? .85가 되나봐요.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B가 더 큰 게 확실히 수학적으로도 보인다. 여러분 이거 계산할 줄 몰라도 돼요. 그냥 이론상으로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으로 가보면 현대적 원자 모형이 오비탈 모양에서 핵으로부터 거리가 아무리 멀어지더라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자의 크기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아무리 멀어지더라도 0이 되는 딱 끝에 경계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S오비탈을 그릴 때도 90%의 확률로 존재하는 공간의 경계면을 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끝을 찾기가 어려워. 원자 반지름을 원자를 딱 해서 이렇게 끝과 끝이 정해지면 요 딱 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끝을 정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했을 때 그 원자 핵 사이를 거리를 측정하고 그 거리의 절반을 원자 반지름으로 정의한다.
그러면 금속일 경우와 비금속일 경우를 나눠서 알아보자. 나트륨은 금속일 경우 원자 반지름은 나트륨 결정에서 가장 가까운 원자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으로 정의하고, 그죠? 여기 보시면 나트륨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결적으로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두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그 절반을 원자 반지름으로 한다. 그리고 비금속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정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원소를 두 개가 결합된, 즉 수소 분자면 수소 두 개가 결합된 분자에서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럼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이 절반을 반지름으로 가정한다. 역시 원자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 얘는 나트륨 결정에서 측정하는 거고, 금속은, 비금속은 이원자 분자의 형태로일 때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 18적 원소는 다른 방법으로 한대요.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얘는 원자핵 사이는 엑스레이 찍어서 확인합니다. 원자핵은 엑스레이 찍어서 잘 확인되기 때문에 엑스레이 찍어서 확인하는데, 그럼 18적 원소는 어떻게 그러면 거리를 얘기하지? 얘는 다른 원소랑 결합도 하지 않고 혼자만 존재하는데 얘는 그럼 원자 반지름을 어떻게 정할까 한번 알아보세요.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한번 봅시다. 우리 그래프 어떻게 그렸는지 기억나나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 반지름은 점점 감소했어요. 이게 2주기면 3주기는 더 위에 있었나요? 밑에 있었나요? 위에 있었죠. 어쨌든 같은 주기 내에서 본다면 감소하게 된다.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자, 얘는 같은 주기고 얘는 같은 족이에요. 같은 족에서 달라지는 건 전자껍질 수였죠. 기억나나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껍질 수가 증가하며, 전자껍질 수가 증가하잖아요. 1주기는 전자껍질이 하나, 2주기는 2개, 3주기는 3개. 전자껍질 수가 많아질수록 원자과 전자와 핵 사이의 거리가 멀어짐으로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 같은 족에서 한번 볼까요? 얘는 1족 원소 뭐 있어요? 리튬, 나트륨, 칼륨. 해보죠? 전자껍질 2개 하나. 얘는 2개 8개 하나. 두 개, 8개, 8개, 하나. 전자껍질 수가 점점 증가하니까 커지죠. 즉, 그림으로 기억합시다.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가 어떻게 됐었죠? 증가했죠. 그죠? 증가했어요. 증가하며 유효 핵전화가 커질수록 핵과 원자 사이의 전기적 인력이 증가하므로 원자 반지름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지. 그럼 2주기 원소 미배분산
그래프를 따져보면 얘는 리튬은 3 플러스에 2개 하나, 얘는 9 플러스에 2개 7개, 그죠? 이렇게 그리면 2개 7개. 자, 이쪽으로 갈수록 유효액전하가 커져요. 유효액전하가 커지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세져요. 즉 전기적 인력이 강해지니까 전자가 더 원자의 주위로 모여들겠죠. 그러니까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기억합시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크기가 작아진다. 아래로 내려갈수록은 더 커진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하면 여러분은 일단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래로 커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이 그림이 떠오르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자 반지름의 주기적 변화 확인하고 이온 반지름 확인하고 이온화 에너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